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주 뭐 이제 봄입니다. 또 뭐 며칠 전에는 또 잠깐 추워지다 그러고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책 332쪽이죠. 그러니까 332쪽 속표지는 뭐 331쪽이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7문제가 나옵니다. 뭐 6개 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건축법이고요. 공짜 문제죠. 그냥 뭐 주무셔도 5문제, 6문제는 다 맞추십니다. 자, 첫 번째요. 그냥 약속, 용어가 좀 새로운 게 있을 뿐이고 우리가 지금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에만 그러니까 그것만 마음 열고 소리를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고요. 뭐 숫자야 전혀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 수업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2번씩 10번만 소리 내시면 다 맞추십니다. 뭐 안 틀려요. 숫자 갖고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 번째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다 토막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뭐 그러니까 4줄이 하나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7줄이 하나고, 많아봤자 2쪽이 하나고, 뭐 그런 겁니다. 뭐 지난주에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이어서 흐름에 쭉 절차를 보면서 가셔야 됐죠. 하나를 놓치면 다음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쪽 건축법은 다 토막이니까 그냥 편히 주무셔도 아무 걱정 없어요. 주무셨다 깨셔도 뭐 그런갑다 뭐 그냥 바로 하시고 또 주무셔도 괜찮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 누구라도 5문제 6문제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비빌라고 모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건축 절차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초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 되는 거고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332쪽이요. 그러니까 1장 총칙, 그러니까 1절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 뭐 이건 표시할 건 없고요.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요.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지 마시고요. 무너지면 안 되죠. 안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목적한 바대로 편히 쓸 수 있어야 되죠. 기능을 갖춰야 되고요. 콘크리트 들이붓는 거니까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환경이요. 이왕 짓는 거 이쁘게 짓자고요. 미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2절 용어정의. 용어정이 이제 이쪽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것들은 다 이제 토막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듣고 넘기시고 그냥 몇 5번만 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건축법은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양구 1번 지하층,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의 땡땡.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표시요. 2분의 1 이상 표시하시고 그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쓰시고요. 그럼 뭐 차라리 앞에다 더 크게 쓰시거나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입니다. 그러니까 찌끔 묻어놓은 건 지하층이 아니고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라고요. 그러니까 김장독을 묻는데요. 찌끔 묻어놓으면 돼요? 안 되죠.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된다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요. 그러니까 권장 2가지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권장입니다. 옛날에는 의무사항이었어요. 언제요? 70년대요. 국민 여러분 적기가 공습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어디로요? 지하층으로 도망가세요. 그러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하층 지으라는데 그러니까 지하층 그러니까 땅 위로는요. 아무튼 뭔가 이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규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풀었습니다. 짓든 말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권장이면 지어요, 안 지어요? 주차장 없으면 안 짓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하층을 지어요?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주차장 때문에 짓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 위로는요. 그러니까 평당 300만 원이면 됩니다. 요즘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접 자재 관리하면요. 그냥 건축한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냥 100평 맡겨. 그러면 그냥 3억 3천만 원이요. 330만 원이고 자기가 직접 자재 관리하면 300만 원이면 평당 한 평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여기는 거푸집 세우고 그 틀 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콘크리트 붓고 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다 굳으면 그 틀 뜯어내고 그러면 콘크리트 깡깡하게 굳어 있죠. 기둥 됐고요. 올라가면 됩니다. 평당 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우선 터파기 해야죠. 터막기 해야죠. 방수공사 해야죠. 그러니까 지하층은 평당 5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층 10평 파는데 그러니까 5,5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거의 뚜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상 1층 그러니까 분양이나 임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지하 1층 분양 임대비가 200이에요? 30이에요?
30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하층에 들어가요? 당구장 말고 지하층, 당구장하고 노래방 말고 지하층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는 2배 들고 분양 임대는 3분의 1도 안 되고 누가 지어요? 지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을 지으면 혜택을 줍니다. 혜택 쓰시고요. 권장과 혜택 쓰시고, 지하층은 권장사항이고 지하층을 지으면 혜택을 준다고요. 뭐 노란색만 쓰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그러니까 설명이니까 보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혜택은 이제 뒤에서 볼 거고요. 혜택을 노리고 찌끔 묻어놓고 지하층,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찌끔 묻어놓고 지하층,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묻어놓고 지하층. 그러니까 너 집에서 김장동 묻을 때 그만큼 묻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고요. 어느 정도는 묻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편히 그냥 앉아만 계세요.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다 아세요. 뭐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어느 이제 사람마다 필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필이 다르고 어떤 분은 그렇지 그런갑다 그러고 하시면 좀 편해지는 거고 또 어느 분야에서요. 또 어떤 분은 하나하나 얘기가 다 걸리시면 5번만 들으시면 다 아시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나머지 글자는 전혀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 시험은 뭐만 보면 되고요. 2분의 1만 보면 되는 거죠. 출판 보시죠. 바닥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묻혀 있는 게 해당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설명이고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고 그냥 뭐 시험은 뭐면 됐고요. 2분의 1이면 됐습니다. 됐고요. 양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양괄 2번 거실이요. 건축물 안에서 거주 빼고요. 집무부터 급악까지 표시요.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급악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입니다. 우리 상식과 다르다고요. 예, 잘 들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오세요. 혹시 늦으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꼭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시간 죽이지 마시고요. 자, 계속하시죠. 양괄 2번 거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건축법의 약속이 있다고요. 이쪽 전문법의 용어 약속, 전문가들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거기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괄 2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의 공간을 거주 목적의 공간을 말한다. O X. X요. 그러니까 거주만이 아니라 별별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도 하고요. 집무, 사무실에서 일도 보는 거죠. 작업이요.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에다 작업 걸잖아요. 그건 다른 건가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일합니다. 일하고 있는 현장이요. 또 아니면요. 그러니까 그 집회, 큰 사무실이요. 강당이요. 오락,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은 여기에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양괄호 2번요. 그러니까 거실. 장시간 머무른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들을 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어지간한 곳들은 다 거실이에요. 화장실에 장시간 머무르면 이상한 병 생겨요. 안 되고요. 신문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복도에서 장시간 머무를 일 없죠. 계단에서 장시간 머무를 일 없죠. 여기 지금 장시간 머무르실 거죠. 4시간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의 거실보다도 여기서 더 오랜 시간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장 사무실이요. 공장 작업장이요. 사람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 칸막아 놓고 쓰고 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요. 그걸 얘기하고 양괄 3번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건물을 이루는 건물을 구성하는 별별 구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6가지요. 그러니까 내력벽부터 주계단까지 다 표시하시고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뭐 나머지들은 아닌 거고요. 뭐 나머지들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워보자고요.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규탱이에 기둥을 박는 거죠. 내규탱이에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만 계속 올라가면 휘청휘청 거릴 거잖아요. 그래서 평평하게, 그러니까 짱짱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보에다가 수평 기둥 쓰시고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건축 법률 용어 사전에 써져 있습니다. 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고요. 수평 기둥이라고요. 그러니까 한옥의 보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보, 대들보가 있는 거죠. 보, 수평 기둥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둥, 서 있는 수직 기둥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그러니까 기둥, 그러니까 출렁거리지 않고 휘청휘청거리지 않고 짱짱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둥 세우고요. 그러니까 보 얹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허당 트여 있으니까요. 아침밥 먹고 학원 나려고 옷 갈아입으려고 그러는데 저 아저씨 배 나왔다. 그러니까 뭐 옷 갈아입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막아야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내력벽. 아무튼 저기까지 갔다 와치자고요. 저거 퉁퉁퉁 저 베니다파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력벽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 중에서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력벽, 중력,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력벽이 있고요. 그러면 내력벽을 왜 만들고요? 그러니까 내력벽을 만드는 그러니까 얘기가 막 길어집니다만 보자고요. 이걸 옆으로 지금 이렇게 탁 끊어서 위에서 내려봤다고 치죠. 일반적으로 건물의 무게는 기둥에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기둥에서 건물의 무게를 버티게 되는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기둥에서 건물의 무게를 버틴다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와 같이 기둥이 툭툭 튀어나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 평면에 농짝을 여기다 붙이면 저기가 이상해지고 저기다 붙이면 여기가 이상해지고 그렇잖아요. 농짝 붙이기가 복잡해집니다. 농 붙이기가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내력벽인 거죠. 기둥을 좀 작게 하고 어차피 벽판을 세울 거니까 벽판에서도 건물의 무게를 버티자고요. 벽판에서도 건물의 무게를 버티면은 기둥을 좀 더 작게 해도 되고 내부 평면이 반듯하게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니다파는 누가 계시면 두드려 보겠는데 베니다파는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만 무게를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게를 버티면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아파트는 평면 이쁘게 하려고 다 어떻게 돼 있고요. 상당수가 내력벽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무슨 뭐 달력이나 아니면 뭐 액자나 이런 거 걸 때 그러니까 시멘트 못 잡고요. 벤치로 잡고요. 망치로 꽝꽝 때리면 어지간하면 들어가세요. 요즘 아파트에서 한번 박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벤치로 못 잡고요. 콘크리트 못 잡고 아무리 떼도 그 끝에서만 불꽃만 펑펑 튀기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아저씨 불러야죠. 그러니까 동네 가게 인테리어 아저씨 부르면 그러니까 그 드릴 갖고 오세요. 북 하고 그러니까 하나 꼭 받아주고 얼마요? 만 원이요. 내가 철을 빠야 내가 스위스 전동 공구를 사고 말지 그래갖고 집마다 스위스 전동 공구를 하나 사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놓고 아무튼 다 내력벽이라고요. 내력벽은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 금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요 통유리창이 있잖아요. 그 바깥에 흔히 베란다, 외국어로 발코니, 한국말로 노대, 그 장독대 있고 빨래 말리는데요. 그쪽에 있는 양쪽 날개벽이 다 내력벽이에요. 근데 그쪽 튼다고 이걸 다 털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안 무너진 게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게 내력벽이죠. 그러니까 다음 계속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라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뭐 1층, 2층 날라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요. 바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닥이 있어야 공장에서 기계를 놓고 지금 사무실에서 학원에서 책상을 놓고요. 여러분 바닥이 어디에 다 있어요? 바닥에 다 있는 거죠.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죠? 건물을 지어 올리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고요? 수수깡요. 애들 수수깡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도 있어야 되죠. 이걸 어려워할 사람은 없어요. 예, 그냥 외우려고 하면 어렵고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떠드는 얘기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10번 되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어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 하시자고요. 너무 좀 떨어져 있지만 아무튼 막 떨어져 그리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요, 계단요. 엘리베이터 탔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하죠. 엘리베이터 멈추면 그 안에서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계단으로 도망가야 되죠. 불이야 도망가자. 뭐가 있어야 되고요. 계단이 있어야 되죠. 지금 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좀 이따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건축물의 핵심이 지붕이 있는 겁니다. 지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붕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여기에 무게가 걸려서 뚝뚝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기와장 엄청난 걸 이걸로 버티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붕틀 모양은 천차만별이에요. 지붕틀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붕틀을 놓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 놓으면 그러니까 지붕이 부러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붕 받치는 지붕틀. 그래서 6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6가지가 주요 구조부라고요. 그러니까 4가지는 볼 필요 없어요. 뭐고요?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인 거고요. 이런 얘기가 빠른가요? 서 있는 작대기, 누워 있는 작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불이야 도망가자. 지붕 받치는 지붕틀.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걸 좀 외우기 편하게 뭐 2가지를 뭐 저는 뭐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보, 내바, 그러니까 주지. 근데 이거보다는 아래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바지, 보내, 주기. 작년에 이세돌 알파고한테 계속 졌어요. 한 번은 이겼어요. 한 번은 이겼죠. 알파고 그 뒤로 놀고 있나요? 계속 하고 있죠. 중국 기사, 일본 기사, 다른 기사들에서요. 계속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알파고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이세돌이 딱 한 번 알파고를 이긴 거예요. 물론 이제 알파고가 이제 그 딥러닝이니까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세돌이 그러니까 뛰어난 친구긴 친구죠. 근데 이세돌보다 누가 더 바둑을 잘 둬요? 택이요. 응답하라 1988 택이 있었잖아요. 이세돌이 택이한테 야, 너 그니까 바둑 둔 것 중에 좋은 기보 몇 개 좀 줘. 그래서 그거 받아다 연구를 했으면 이세돌이 좀 한두 개는 더 이겼을 텐데. 이세돌이 부탁을 합니다. 택이한테요. 기보 좀 내봐. 그러니까 그러면 택이는 안 돼. 안 줄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줄 거예요. 택이 밉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주지. 그럴 거라고요. 이건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젊은 처자가 맞선을 보러 갔거나 아니면 회사 면접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요. 하얀 바지요. 흔히 얘기하는 백바지를 입고요. 그래서 맞선을 보거나 지금 회사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커피 마시다가 커피를 다 엎질렀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토바이로 빨리 보내야죠. 바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바지 보내주기. 그래서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앞글자였고요. 됐고요. 양괄호 4번요. 아니야, 써놓으면 나중에 알게 돼요. 써놓으시면 알게 됩니다. 예. 자, 노란색은 쓰시고요. 하얀색은 그냥 흘러가는 설명이고요. 양괄호 4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표시요.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 표시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양괄호 4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비되는 것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전부 철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만 철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그러니까 집합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거고 한 건물의 대지를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것, 싹 걷어내고 새로 올리는 게 재건축인 거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일부 철거입니다. 1%만 철거할 수도 있고요. 99%만 철거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근데 99% 철거를 하는 거죠. 찌끔이라도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포주공 리모델링 사진이 있는데요. 옛날 낡은 아파트 사진이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 사진이요. 그 아파트 동에 기둥 4개 남겨놓고 싹 걷어냈습니다. 기둥 4개 마저도 걷어내면 뭐가 되니까요? 재건축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둥에 1개라도 남겨두고 가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렇죠. 리모델링인 거죠. 그 뭐 방학 때 그 여학생 애들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중국 애들 리모델링 하러 많이 오기도 하고요. 뭐는 좀 남아있죠. 그냥 싹 바꾸면 그건 완전 페이스오프고요. 양괄호 5번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쪽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괄호 5번이 있고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다음 쪽에 동그라미 2, 3, 4 그다음에
5, 6, 7이 있죠.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설계자 위에다가요. 동그라미 1번 건축주 쓰시고요. 1, 2, 3, 4 네 가지만 건축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만 건축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다시 앞쪽이요. 그러니까 332쪽에 그러니까 양괄 5번 관계자 등 동그라미 1번 건축주 동그라미 1번 건축주 앞에다 그냥 허가 쓰시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축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줄 다 빼고요. 둘째 줄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원을 두어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설계자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요. 동그라미 3번 공사 감리자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불법 자재 쓰는지 아닌지 도면대로 제대로 짓는지. 동그라미 4번 공사 시공자 그러니까 뭐고요? 콘크리트 비비는 아저씨 아줌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따로 안 쓰셔도 한번 들으시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자 자주 보시고 자주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느 큰 건물이요. 어떻게 하다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잘못해서 계단으로 가자 하다가 이렇게 계단으로 어디 가다가 보면은 어디 한 곳에 그러니까 문에요. 팻말 하나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빨간 가로선, 대각선 선 그어져 있죠. 왜 출입 금지요? 관계자 왜 출입 금지? 그 관계자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내서 엄중 문책하겠다고요. 누구요? 관계자를 찾아서 엄중 문책하겠다는 얘기죠.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얘기만 아시는 거고요. 건축에 대해서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상하게 얘기하면 책임자고 어디 갈 사람들이요? 빵에 갈 사람들이죠. 문제 생기면 빵에 갈 사람들이고요. 문제 안 생기면 잘 집에 가서 집에서 빵 먹고요. 문제가 생기면 빵에 가서 빵 먹고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입니다. 책임자를 관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감리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뭘 잘못해 놓으면 그러니까 특히 감리에 엉망이 있으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5, 6, 7 생략하고요. 양괄 6번 설계 도서 그냥 도면이고요. 양괄 7번 X 내화 방화 이거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양괄 8번 X 난연 불연 준불연 이런 거 관계없고요. 양괄 9번 부속 건축물이 있습니다. 표시요. 세 군데 표시입니다. 같은 대지 표시요.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 표시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 표시요. 부속 용도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음 쪽 잠깐 보고 오시죠. 다음 쪽에서요. 양괄호 10번 부속 용도의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표시요. 위생.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구내식당 표시요. 구내식당. 지금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꼭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구내 운동시설,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 소각시설 등도 있는 거니까요. 그 넓은 범위 땅 안에 있다는 거지 한동은 아니라고요. 다시 앞쪽으로 가시죠. 양괄호 9번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이요. 그러면 부속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아까 보셨듯이 첫째 줄에 위생에서요. 그 옆에다가 5개 WC 쓰시고요. 그러니까 5개 화장실이 가장 대표적인 부속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그러니까 5개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 그러면 5개 WC로 얘기 드릴 거예요. 5개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아니면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거는 당연히 그 부속 분리돼 있어야 되죠. 한 땅에 있고 이게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별도로 끊어져 있어야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 부속 건축물 별도의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건축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대지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진 곳은 부속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멀리 띄워놓고요. 저 과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와. 예, 그러니까 3시간은 걸려요. 어디까지 갔다 오는데? 저 가평까지요. 그러니까 그러고 갔다 그러니까 공주까지요.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 같은 땅이 있어야 되고 분리돼 있어야 되고 용도가 부속돼 있다.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고 뭐가 부속이에요? 용도가 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5개 화장실, 그다음에 그 뭐요? 식당 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식당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영화 보면은 그 공장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중에서 여성분들 이제 막 일하시다가 나오셔서 야 밥 먹으러 가자. 어머 비가 오네. 뛰어가고요. 뭐 그런 이제 그 5개 식당 저쪽 떨어져 있는 그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속 건축물이고요. 양괄호 11번에 발코니 표시요. 발코니. 그러니까 양괄호 11번 발코니에다가 그러니까 11번 발코니. 그러니까 그 글자 제목 크기만큼요. 그러니까 노대 앞에다 써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노대.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곳이고요. 베란다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흔히 베란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통칭 잘못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베란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베란다는 전혀 다른 공간이고요. 외국어로 얘기할 거면 발코니, 한자어로 얘기할 거면 노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양괄호 11번 발코니 땡땡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몇이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요. 그러니까 이 경우 주택 설치는 발코니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발코니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광고물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공지문도 붙어 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얘기 중에 그러니까 발코니에 뭐 하세요 하는 얘기는 있지만 베란다에다 뭐 해놓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베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주택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주택법을 다 외우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문서 자체가 다 모두 다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발코니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베란다라고 문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란다는 어디가 베란다냐면 뭐 이런 공간이 이제 베란다예요. 어디 4층 공간이 있다고 치자고요. 4층 공간이 있는데 1층 2천, 2층 2천, 3층 1000, 4층 1000이라고 치죠. 그래서 여기는 2000인데 1000이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이 베란다입니다.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그냥 그런 걸 치라고요. 요즘 뭐 그 TV 광고 보면 무슨 누구예요? 전지현이에요. 그러니까 김혜수예요. 막 젊은 애들 이렇게 뭐 작대기 들고 있으면 여기 끝에서 막 불꽃 피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 불꽃 막대 같은 거요. 막 그런 거 들고 맥주 파티하는 게 있거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어디 막 저 바깥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쫙 보이고 뭐 몇 명이 모여서 땡강 하면서 우리 맥주는 물을 안 탔습니다. 뭐 그러면서 마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겠죠. 좀 이게 이제 뭐 브라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그런데 보면 여기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기도 하고요. 또 여름밤에 연인끼리 서로 누워서요. 그러니까 서로 팔베개 메고 누워서 그러니까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먼저 그러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별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안 되니까 이런 내가 안 되니까 이런 한번 해볼래? 하는 거죠. 그래서 애인 팔베개 베란다. 그래서 베란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외국 사람들도 800에 베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그래서 800에 베란다는 저 베란다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란다, 아파트의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20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외벽에 부가하여, 그러니까 외벽에 접하여 부가하여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여기 이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샤시까지 이제 치는 것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샤시가 그냥 당연히 붙어 나온 걸로 알게 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아파트 샤시 공사 돼 있어요? 들어가서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죠. 샤시 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여기는 노대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요. 노가요, 이슬 노자라고요. 참이슬이요. 이슬 또 꿀, 그러니까 침 꼴딱꼴딱 삼키는 참이슬 맞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단독주택 살다가 60년대 말에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딱 된장독 놓기 좋잖아요. 아파트에서요. 된장독을 어디다 놔요? 안방에다 놔요? 부엌 앞에다 놔요? 거실에다 놔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된장독 놓기 딱 좋은 자리죠. 된장독 놨습니다.
그리고요, 신문지 엎어놓고 벽돌 한 장 얹어놨고요. 햇볕 받고 비 맞고 막 신문지 누글누글 그냥 뭐 딱딱해지고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뭐 쳤고요. 그때는 비닐을 쳤어요. 이렇게 여기서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하고 안에 참새가 날라와서 비닐을 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비닐을 쳤습니다. 비닐을 쳤던 집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납니다. 저 뭐야, 그 한강 쪽에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개나리 아파트요. 개나리 아파트 비닐을 친 집에서 한번 자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비닐을 쳤죠. 뭐 비닐로 딱딱해지고 깨지고 또 막 복잡해지고 테이프 덜렁거리고 펄렁거리고 하니까 점차 돈 들여서 셰시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셰시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루미늄 셰시를 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하고요? 여기 평수를 늘리겠다고 여기를 트는데, 이 트는 게 아까 뭐요? 통유리창 옆에 있는 이 벽이 그러니까 내력벽이었다고요. 그걸 다 트고 공간을 넓게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을 하는데 이 집도 트고 이 집도 트고 이 집도 트고 다행히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무너졌어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두 집 남아서 버틴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다가 이제는 이 통유리창 그 문턱 있잖아요. 그것도 걸리니까 그것까지 그냥 싹 깎아서요. 맨자로 다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그렇게 하자는 공간은 아니죠. 그럴 바에 처음부터 길게 냈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는 바깥으로 뻗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 맨자로 반듯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택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들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원래 여기는 뭐냐면 아래층 불 났을 때 불 올라오는 걸 막자는 게 그러니까 이쪽 발코니 노대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보면 불 났습니다. 화재 장면이 있을 때 불이 막 안에서 타들어가는 거 그거 자주 보세요. 유리창 펑 깨고, 이게 없으면 유리창 펑 깨고 그러니까 검은 연기가 막 불길이 막 휙휙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리창 위에 있는 유리창 깨고 올라가고 하는 거죠. 어디에 불이 나면 불에 따른 피해가 아래쪽으로 15%, 아래쪽에도 영향 미쳐요. 그러니까 위로 85% 가게 되는데, 벽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보다 유리창 타고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불 올라오는 걸 막자는 공간이 뭐 그 구조물이 뭐예요? 발코니 노대인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우리나라는 영 다른 식으로 썼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가끔 이렇게 보신다고요. 어디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 각각마다 다르고 그건 토론의 문제가 아닌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캐톨릭이 있죠, 교황, 그분은 한국에도 오셨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뭐 좀 그러니까 뭐 칭송을 받는 분이죠. 그러면 그 가끔요, 로마 바티칸식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건물 이제 2층이나 3층에 요렇게 된 공간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시잖아요. 문을 열고요. 광장에 사람들 쫙 있고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오면은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 흔들고 몇 마디 좋은 얘기 하시고 들어가시고 하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발코니 노대라고요. 어느 건물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1층에는 문이 있습니다. 1층에 뭐 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겠죠. 이게 이제 2층, 3층인데 그냥 편하게 2층이라고 보자고요. 2층에도 그냥 창문만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불 났을 때 내부로도 타러 가지만 여기 불길이 휙휙 해서 2층 창문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해놓은 거죠. 요렇게 동그랗게 창문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불 올라오지 말라고요. 원래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줄리엣 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로미오 서 있고요. 뭐 줄리엣 우리님 어디 계실까? 창문을 열어다오.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원래 연애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고요. 아래층에서 불이 창문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별 용도로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코니 노대는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막는 겁니다. 다음에요. 12번에 그러니까 12, 13, 14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을 같이 한 덩어리로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쪽이요. 이름 19와 20이요. 다음 쪽에 양괄호 19 다중이용과 준다중이용을 묶으시고요. 뭐 그런 겁니다. 우선 거기 가기 전에 뭐 이것부터 보시자고요. 뭐 거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승이 있고 준우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과 준우승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승은 고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했으면 대학교 진학고 티켓이 나오는 거고요. 준우승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런 거죠. 세계 올림픽 같은 데서는 메달권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우승을 해야 됩니다. 준우승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준우승 우승과 달라요. 그러면 준우승은 1등에 가까워요? 꼴등에 가까워요? 1등에 가까운 거죠. 그게 준우승이라고요. 다음에요. 자동차 세금이요. 자동차 세금은 엔진룸 크기로 해서 대형, 그다음에 중형, 소형이 있습니다. 얘를 낮춰서 쓰죠.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요. 엔진룸 크기로 해서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중형의 대표적인 걸로 소가 타고요. 또 아니면 K5, 또 이제 말리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나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준중형이 있어요. 준중형이라는 말은 세법에는 없어요. 누가 만든 거냐면 영맨들이 만든 거예요. 영업맨요. 자동차 파는 분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 준중형은 중형이에요? 아니에요? 중형이 아니죠. 중형이면 중형이라고 하겠죠. 중형은 중형이라고 할 건데, 소형인데, 그래도, 난 소형, 괜찮아. 이건 T코보다는 훨씬 커요. T코보다는 훨씬 커요. 중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고요? 중형이라고 하는 거죠. 중형이 아니라고요. 1999cc,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크루즈, K3, 아방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듯이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별거 없습니다. 요것만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고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초고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초고층은 초고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에 가까워요? 초고층에 가깝다고요. 다음에요. 다중이 있습니다. 또 준다중이 있어요. 그러면 준다중은 다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도 뭐에 가까워요? 다중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고층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양괄호 12번.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 표시요. 그러니까 책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13번, 14번, 12번, 고층이 있으니까 13, 14를 묶어서 고층에는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는 겁니다. 12, 13, 14 먼저 묶어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보시죠. 12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 표시했고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20m는 표시하지 않고요. 말고요. 나중에 뒤에서 층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괄호 13번이요.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표시요.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양괄호 14번이요. 준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런 초고추장에다 그냥 확 무슨 얘기예요? 자, 고층이 뭐고요? 30층 이상이죠. 30층 이상이고 얘는 50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층이고요? 30층부터 49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제 그냥 뜻이 이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요로 알아두실 건 뭐면 됐고요. 30층, 50층이면 된 겁니다. 30층 이상, 30층부터 39층, 49층, 50층 이상이 되는 거죠. 양괄호 15번 한옥 필요 없고요. 관계 없고 양괄호 16번 특별건축구역은 뒤에서 따로 볼 거고요. 양괄호 17번 건축물의 유지관리 별 내용 없습니다. 잘 유지관리하면 되죠. 양괄호 18번 실내 건축 우리가 얘기하는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인테리어 공사요.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요크셔 테리어 그런 여러 가지 테리어가 있잖아요. 실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다음 각호의 재료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실내 건축에 우리가 결과만 보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요. 이제 이걸 천정, 천장, 반사 뭐 세 가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정도 맞고요. 천장도 맞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반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벽에 벽지도 있는 거고요. 바닥재, 뭐 모듈 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어디 실내 건축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가보면은 이거 다 뜯어냈을 때 막 주렁주렁 전기줄 내려와 있고 위에 파이프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손대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내 건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급수 파이프, 배수 파이프, 환기 파이프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포함되는 거예요? 실내 건축에 포함된다고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파이프들 다 이렇게 널려 있다고요. 예, 그런 겁니다. 가끔 고깃집 가보면요. 껌케에서 막 파이프들 막 이렇게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이프는 거짓말이죠.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건 돈 갖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파이프가 아니고요. 돈 갖다 붙여놓은 장식품들인 거고요. 고깃집 그 파이프들은요. 여기는 이제 실제 진짜 파이프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괄호 19번 다중이용 표시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이 있는데 그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은 그러니까 29분의 6으로 얼마 이상과 16층 이상이면 다중이고요. 얘는 29분의 12으로 얼마 이상과 얼마 이상인 것을 얘기합니다. 19번에 다중이용의 동그라미 1번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표시요.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가 5,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용도 그 자리에다 쓰시거나 오른쪽 날개에다 쓰시거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가지가 있죠. 29분의 6 그 언저리에다 크게 쓰세요. 곧 보실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습니다. 29가지 모두 다 모든 것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한다고요. 29분의 6 썼으면 되고요. 읽지 마세요. 읽으면 큰일 나요. 건강 해쳐요. 동그라미 2번 16층 이상 표시하시고요. 16층 이상에다가는 얘는 그러니까 뭐 용도가 써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용도로 16층 이상입니다. 그냥 16층 이상이면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동그라미 2번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 하나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시험 관계 없어요. 시험 관계 없고요. 뭐면 16층 이상이면 뭐라고요? 다중이용이라고요.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이다.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양괄호 20번요. 그러니까 준 표시요. 준 다중이용. 그러니까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표시요.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표시요.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표시요. 용도. 그 아래는 당연히 숫자로 써져 있네요. 박스에 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죠. 그러면 양괄호 20번의 둘째 줄 용도에다가 29분의 12 쓰시고요. 그러니까 29분의 12 12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러니까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괄호 21번요.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래도 그냥 표시만 하시죠. 동그라미 1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표시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외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동그라미 2번 기둥과 기둥 사이 표시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괄호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0m 이상인 건축물. 동그라미 3번 특수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수구조 건축물인데 이상한 거 지어놔서 사람 다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꼭 이상하게 지어놓고 사람 다치는 경우가 많죠. 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이제 자주 보십니다. 아침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구멍가게 아저씨, 그러니까 슈퍼 아저씨, 그러니까 슈퍼 그 아저씨 아줌마 나오셔서 가게 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슈퍼 아줌마는 이제 아침에서 이제 바깥으로 내고 계시고요. 아저씨는 뭐 하시고요? 쇠작가기 들어다가 여기다 꽂아놓고 끽끽끽끽끽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끽끽끽끽끽 해서 여기 이렇게 차량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물건
물건 햇볕 많이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 포장지 다 색깔이 변해버리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는 고정돼 있죠. 여기는 떠 있잖아요. 떠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다 이런 걸 뻗어놨다고요. 여기다 이런 걸 뻗어놨는데 길게 뻗어놓으면 뚝 부러질 수가 있죠. 함부로 뻗지 말라고요.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요. 한쪽 끝은 고정돼 있고 다른 쪽은 그러니까 고치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외파리, 외팔보, 뭐 영어로 컨틸리버, 아무튼 뭐 그런 거 관계없고요. 동그라미 번역 기둥이 있고 거기에 볼을 얹고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기둥 사이가 한참 떨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또 보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거기는 보도 없었어요. 보도 없이 위에다가 지붕 한 장 얹어놓은 겁니다. 눈 와서 그러니까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 갖고 아이들 크게 다치고 그랬었잖아요. 대학교 신입생들이요. 그러니까 기둥을 멀리 띄워놓으면 이게 받치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함부로 하지 마라. 희한하게 짓지 마라. 그러니까 특출난 짓, 일별난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허가받으면 할 수는 있겠죠.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22번 부속 구조물 관계없고요. 다음에 네모 2번 그러니까 면적과 높이 산정 기준 등으로 가게 되는데 뭐 면적은 건폐율 용적률 이제 그걸로 이어지게 되겠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네모 2번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